출자 3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합니다. 3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시민 사양의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고궤적화고요. 이 부분은 조금, 쉽지 않은 내용, 알고 보면 쉬운데요.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거 여기 보면 자, 여기를 확대를 요 부분을 확대한 부분이 요건데요. 이렇게 적색은 뭐냐면 이 적색은 내가 티칭 프로그램을 지정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녹색이 있고 청색이 있는데요. 이 녹색은, 녹색은 그 피드백 궤적으로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봇의 궤적입니다. YR1000입니다. 이쪽에 청색, 요거는 DX200, 즉, 공기종입니다. 자, 요거는 조건이 뭐냐 하면, 나중에 그 포지션 레벨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포지션 레벨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위치를 정확도를 요하는 구간이 있고, 정확도 요하지 않는 구간이 있다. 정확도를 요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훈련 레벨을 일부러 8단계가 있는데요. 쉽게 포지션 레벨 8로 하면 티칭을 했지만 거기를 들리지 않고 대충 지나갑니다. 대충, 대충. 포지션 제로를 하면 티칭한 궤적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게 이제 포지션 레벨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거냐? 그 포지션 레벨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빨간색은 내가 피칭을 해놓은 그 궤적이고, 요 녹색은 플레이백 시켰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과거 기종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 빨간, 내가 프로그래밍한, 그 티칭한 그 궤적을, 요 파란색, 녹색, 이 녹색은 여기 정확히 가려면 가기 위해서는 그냥 레벨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정교하게, 배적을 가야 하는 구간이라면, 구간이나 코인 레벨을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 이외에는 굳이 코인 레벨 쓰려면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왜 포지션 레벨을, 에, 쓸 경우에 그 위치를 무조건 쫓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이클 타임이 다소 좀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궤적 정도 형성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로봇이 움직입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지금 속도감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속도감을, 로봇의 속도감으로 해서, 요거는 이제 그 일반, 일반적 고속에서 고속까지 변함없는 높은 외지역 속력에 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속으로 갑니다. 자, 보셨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속에서 고속까지. 현재는 저속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저속으로 고속까지 변함없는 높은 궤적 정밀도. 저속으로 가다가 이제 끝까지 저속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고속으로 가게 되더라도 이 정밀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저 구간이 뭐 정밀도가 유지가 안 됐으면 부러지고 난리가 나겠죠. 정신없이 가죠. 자, 여기서 이런 걸 본다면 어떻게 돼요? 직선 구간이 있고 곡선 구간이 있고 또 경사된 면에서 또 회전도 있고요. 그 부분을 에, 내는 이유는 또 속도가 빠르더라도 높은 궤적의 정밀도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3D 그래픽 표시 기능 해가지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펜던트에 현재 로봇이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도만 알고 있어서 뭐, 조작성을 좀 편하게 했다라는 거. 터치도 되고, 이렇게. 구 기종에서는 요 안에 네, 그런 것들은 솔직히 터치가 잘 안 됐었어요. 지금은 손으로 터치 딱 하면, 거기 그 각인이 돼서 예, 조작을 할 수 있겠죠. 에러 다이얼로그.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조작을 하다가 잘못 눌렀을 때는 다이얼로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세트 플레이 모드. 플레이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캔슬 누르면 이제 클리어가 되겠죠. 네, 에러 발생 화면 중앙에 에러 다이얼로그를 표시하고 취소 키, 캔슬 키를 누르거나 취소 버튼을 터치해서 에러 취소가 가능하다. 터치 조작으로 숫자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한 내용 화면의 검색 기능에서 로봇 현재 위치에 상당하는 교시점을 검색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서치 기능, 서치 기능. 이런 거는 이제 복잡한 두세 줄의 두세 줄의 그 명령어를 최소한의 예, 행으로 정리가 됩니다. wait for out number 1번 on 그리고 OT 넘버 2번 on 즉 1번 신호와 2번 신호가 on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명령어가 있었는데 한 줄로 표현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용접 구간 관리표, 용접 구간 관리표입니다.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2학기가 되면 이런 거를 이제 접하게 됩니다. 있다라는 거 지금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동 상황 확인 기능인데요. 이게 이제, 어, 이쪽에 보면 이렇게 그래프처럼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잡 모니터 기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옵션인데요. 로봇 모니터 기능으로 해가지고, SLURBT 6개 축의 모터를, 모터의 그, 토크, 외력감, 속도, 등의 그 임계치를, 이렇게, 임계치를 설정을 해서 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외부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어, 점검 항목, 점검 시비를 다시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설정을 이렇게 해두면, 뭐, 그리스 보충이라든지, 그리스 교환이라든지, 기내 케이블 교환이라든지, 배터리 교환이라든지, 오버홀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라든지, 그때는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그 시기가 되면 신호와 메시지로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이런 기능들이 없으면, 고객들이 선호를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실로스코프 기능까지. 진짜 옵션입니다. 여기 옵션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옵션, 옵션.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토르크, 즉, 각 축의 모터를, 토르크가 지금 어떻게, 에, 경향을 보이고 있나. 자,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음, 프로리 펜던트 화면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양표인데요. YRC 1000과 EX 200. 자, 요거는 이제 그 자배 용량인데요. 자배 용량, CIO 레더, 그다음에 IO 그런 부분 다 동일해요. 과거 규정하고. 근데 레더 스캔 타이밍이 2ms예요. 구기종은 3ms예요. 약 반으로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스캐닝을 하는 거죠. 풀 파일스, 유저 작성 파일스, 진행하는 쭉다 들어. 완전 필드버스 내용, 디바이스 IP 세이프티 기능, 또, 이 디바이스 넷 안전 기능. 사용자인데요. 해외 지역별 설명이에요. 즉, 일본 국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색깔. 그 다음에 이제 북미사양하고 유럽사양이 있는데요.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로봇 컨트롤러가 됩니다. 좀 올라갑니다. 어? 자, 이제 산업용 로봇의 초보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신경을 좀 써야 하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이쪽 206페이지부터는 저는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가 되면 실제 로봇을 여러분들이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해서 어,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 실습을 하게 되기 전에 1학년 1학기 때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미리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좀 되는데요. 어차피 겪을 거는 겪어야 되니, 이걸 겪어야 되니, 여러분들은 크게 기본 조작 교육, 기본 조작 교육, 조작 교육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기본 조작 교육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죠. 그 프로그램을 또 편집하는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점검. 자, 요거는 2학년이 되면 하게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 조작 교육면 자, 우선 이 부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본체입니다. 요거 매니플레이터 SLURBT. 이 강의 때 로봇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만져봤지요? 만진 건 물론 제가 만졌죠. 예. 그다음에 프로그램 펜던트, 그다음에 컨트롤러, 로봇의 구성품은 로봇의 본체, 펜던트, 제어번으로 나누어져 있다. 자, 프로그램 펜던트의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프로그램 펜던트는 주로 로봇의 조작, 상태 표시, 데이터 입력, 알람 발생 여부 등 로봇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편집,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것을 설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머리에 좀 쥐가 나긴 날 거예요. 근데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 펜던트, 이거 갖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쪽에 보면 비상정지죠? 녹색 램프입니다. 녹색 램프 버튼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버튼, 그 다음에 홀드 버튼, 그다음에 여기 모드 키가 있는데요. 지금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죠? 일자로. 요거는 이제 플레이백. 요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티치 모드, 즉, 티치 모드, 플레이 모드. 요거 왼쪽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리모트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들으세요. 요거 하나하나는 뒤에 또, 어, 세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좀더 확대를 한다면, 여기에 보면 선택키, 방향키, 커서키죠. 그 다음에 여기 수치키, 축조자키, 기능키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 뒤에 빨갛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이거 뒷면에 있는 거예요. USB 슬롯이 있습니다. 여기, 요 왼쪽에는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네이블 스위치, 즉, 데드만 스위치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버 파워를 여기서 넣는데요. 서버 온 레디 버튼이고, 이거 램프고요. 여기서 눌렀다고 해서 서버 파워는 안 들어갑니다. 왼쪽 손으로 여기에 집어넣어서 위에 스위치를 눌러야만이 진짜 서버 파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키, 그 다음에 보관 키, 엔터 키, 수동 속도 키, 여기 있죠? 자, 이런 내용의, 이제, 내용으로 프론트end 같은 는 구성이 되는데요. 자, 이 다음 장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비상정지, enable, server on ready. 고요. 비상정지, server on enable.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면 됩니다.
비상전기, 이내로기, 서버 원기. 자, 비상전기 이 버튼을 누르면 서버 전원이 차단되어 위험한 순간적으로 로봇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정지시키는데 일시 정지가 있고 완전 정지가 있어요. 서버 파워까지 죽여서 로봇을 정지시키는 게 이 비상정지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죠. 무언가 충돌할 때, 에, 이 사람은 그 로봇의 피해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위험한 상태는 비상정지를 급하게 눌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네이블 스위치, 자, 서버 레디를 누르면 전면 판넬에서 램프가 깜빡깜빡거립니다. 서브 파워가 안 들어가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핸전트 후면에 왼손에 들어가면 여기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일자 스위치. 그 스위치를 눌러야만이 그때 비로소 서버 파워가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세게 잡으면, 강하게 잡으면 서버 파워가 거꾸로 차단됩니다. 서버 온 레디. 자, 이거는 뭐냐면, 비상정지 오버런으로 서버 전원이 차단된 경우는 이 키로 서버 전원 투입을 유효로 하여 주십시오. 즉, 서버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누르면 요 바로 위에 램프가 있는데 램프가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서버 버튼을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플레이 모드일 때는 안전 패스가 닫혀 있는 경우 서버 전원이 투입이 됩니다. 안전 패스가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티치 모드일 때는 서버 온 LED가 전멸하고 이네이블 스위치 온 상태에서 서버 전원이 투입됩니다. 자, 지금 일단 이런 키들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돼요. 다 외우기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한번 훑고 가야지 1학년 2학기 때 되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만져가면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 그게 이거였구나,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됩니다.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주차 3강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봬요. 고생들 했습니다. 네, 끝났어요.